광화문에서 소위 이재명 대표한테 좀 불만 있는 분들 한꺼번에 싹 만났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에는 없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다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달리 말하면 윤석열 석방 효과도 분명히 있죠. 재밌는 게 다들 투덜투덜 하면서 또 오라니까 또 다 와.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마 김현우 의원 이제 의견을 내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왜 민주당 대표는 왜 저 사람들을 만나야 돼? 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데 같은 민주당인데 어차피 이낙연 안 만날 거잖아. 같은 당도 아닌데. 뭐 타당이니까.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저런 거예요. 뭐 자잘한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하나가 됐다.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다. 네. 저는 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디테일의 약간 다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윤석열 석방됐어. 탄핵도 좀 지금 선고가 안 되고 있어. 우리는 일단 윤석열 탄핵이 먼저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분열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선거 때는 뭉쳐야 됩니다. 지금 저 함께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경수, 노무현 대통령의 우광재, 이광재, 그다음에 전남 뭐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 정치한 건 아니지만 전남 출신의 임종석, 대구 출신의 김부겸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중도 확장 뭐 보수 쪽까지도 우리가 견인해내야 된다는 얘기는 지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저희가 좀 취약한 지역에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우리 당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저분들 중에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정서를 또 반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하고 좀 정서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친노, 친문, 그다음에 이제 소위 비명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단일 대오, 똘똘 뭉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좋은 세상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늘상 주장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정치는 이미지라고.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뭐 매불쇼 발언 논란 등 막 새날 나와서 했던 우리는 중도 보수다 한 논란들이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지금 네가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탈옥함으로써 민주당이 하나가 된 분명히 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외계인 쳐들어온 거야 지금.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이미지 때문에 그 매불쇼 나가서 했다는 말. 우리 지난주에 김지호 대변인이 그 리얼한 상황 설명해줬거든요. 의총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들과 일부 세력이 내통해서 그 뭐 나를 잡아 넣으려고 했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어제 비하인드에 의하면 박용진 의원이 항의를 했다는 거야. 왜요? 이걸 해소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박용진한테. 근데 웃긴 게요. 좋았겠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외에 내가 답을 내가 드릴게요. 박용진은 의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용진은 계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따로 노는 독고다이라고. 실제로 박용진은 아예 그냥 화살바지 비슷한 케이스고 나부랭이. 나머지 존재감 없는 사람들 일단에 자기들 카르텔이 있어. 그 사람들이 검찰과 내통한 거야. 내가 알고 있긴 그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박용진이 그 이야기 하니까 대표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 이야기 아닌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넌 아니니까 조용히 해. 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랬겠지. 조용히 해 그러면서 하진 않았겠죠 본인이. 그렇죠. 네.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민주당에 이제 소위 말하면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계보라는 게 있어. 근데 비명 계보라는 게 옛날에 가장 큰 계보는 전해철 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전해철 계보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현역일 때. 누구. 그러니까 전해철 계 그리고 사정공이죠 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동계 또 누구 있잖아. 공천 탈락하셨던 분, 탈당하신 분 있잖아. 있잖아. 원내대표 지낸 사람.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박강원 의원 말고요. 인천의 부평인가. 홍영표. 홍영표.
그다음에 전해철 걔가 저 이낙연 걔보다 더 사실은 더 큰 사이즈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전해철 계보가 죄송합니다. 전해철 의원이 들어서 또 나 뭐라 그러지 모르. 그분이 하위 몇 프로 들어갔는데 계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계보가 이게 많지 계보라는 게 않다.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보가 5개에도 포함되는 사람도 있어. 문제는 그런 사람들 속에 늘 박용진은 독고다이였다니까요. 박용진은 포함 안 됐죠. 왜냐면은 민주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출신이 이제 2012년도에 민주당 만들 때 혁신과 통합으로 왔는데 혁신과 통합에서도 정의당 계열로 해가지고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당내 계보가 없죠. 근데 당내 계보가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저희 위원장님이세요. 최민희? 최민희 의원 혁신과 통합이잖아요. 그때 그랬죠. 한번 교집합이 있다. 예, 혁신과 통합 때 당시에 이해찬, 그다음 문재인, 문성근, 최민희의 그다음에 김기식 그리고 얘기했던 박용진 이렇게 국민의 들어와서 명령인가? 원외 출신의 대변인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 박용진 의원을 그때 엄청 저는 이제 정성호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고 제가 대변인일 때거든요. 저 최민희 의원이 박용진 대변인 시켜야 된다. 고 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남아요. 잠깐만, 디스전인가요? 뭐 쉴드전인가요? 아니 그래서 그 정도로 당내에 계보가 없는 없다는 사람이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전해철 의원도 사실은 친문이잖아요. 그분이 친노 친문이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4.0 민주주의 4.0. 근데 그때 양정철이 당시에 그 원내대표 나가려고 하는 전해철 의원이 그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뭐 하게 됐냐면 행자부 장관을 해요. 왜냐하면은 4.0을 만들어가지고 당 안에 계보를 만들고 그러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장관 시켜서 뺐어요. 원내대표 못 나오게. 그래서 계보가 그렇게 안 많다. 네, 안 많다. 안 많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교집합 저런 교집합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찰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실 맥락 없는 박용진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다 그 이야기 좀 했던 거고요. 근데 진짜 누구예요? 네? 검찰과 내통한. 그걸 내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아까 얘기했지 전해철이라고? 아니. 아니죠. 계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거기에 포함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 병원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만두시고 그때는 그 사람 박광훈이고. 그건 그만두시고 9월달. 9월 21일. 네. 그건 9월 21일 전전날이었죠. 네. 투표가 9월 21일이고. 궁금하다. 취재해 볼게요. 그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취재해오세요. 매불쇼를 나갔는데 이거 뭐 좀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매불쇼 쪽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썰로는 돌아요. 근데 그쪽에서 거절할 수가 있나? 대표님이 그런 걸? 그걸 편집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했을 것 좀 같고. 이상- 생존-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괜찮다. 그래서 다 작심하고 한 그거를 말이어서.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회고적으로 얘기하신 얘기했고. 거죠. 그게 6월 달이었다는 거죠. 2023년 6월. 근데 이제 요런 알겠어요. 됐어. 요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6월 12일 날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을 한 사람 중에 나는 검찰과 내통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설득을 했을 수 있잖아요. 뭐 검찰하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가 방통위원으로 있을 때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서 당을 볼 그랬죠. 때잖아요. 그렇지. 맞다. 6월 12일 경이면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의사도 전달이 돼서 들은 줄 알았더니 9월 21일 날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니었더라. 네.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겠어요. 기억이 자, 복구가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도장 깨기가 연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채널A 나갔어요. 심지어 생방송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생방송 대담을 유튜브.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어제 지금 더군다나 정규제
정규재 씨랑 저거는 아마 수준 높았다고 어마어마하게 칭찬받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 찌푸리고 네. 그냥 듣게 되는 진짜 들을만한 대담이었다고 대담. 하는데 네. 그 정규재란 분이 또 정규재 TV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썸네일을 걸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규재와 대담해서 하면서 오늘 뭐 체제나 검사 탄핵 부분도 초반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 정규재 TV 처음 봤어요. 쇼츠로만 봤던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정규재 TV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숙련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축약되게 얘기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서 그렇죠. 나중에 제가 그냥 가만 앉아서 들었어요. 말을 워낙에 잘하고 앞으로 토론이 이런 데 나가면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 얘기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말을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밌게 얘기를 끌어가요.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데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후보가 토론을 해도 감당치가 어렵겠고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물론 이기는 사람. 저로서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 말 잘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몇 년 활동을 하면서 또 굉장한 정치가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정치 브리포라고 하는 채널에서 만든 쇼츠인데 제가 급하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약을 잘했더라고요. 자, 근데 요거 보면은 정규재 그냥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정규재 씨는 기존에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했던 사람이고 혼수는 뒀어 지금까지. 막상 대담을 해보니까 흠뻑 빠진 거야. 이재명 이길 사람 없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어제 대담 저는 굉장히 수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정규재 씨도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경제 고문으로 있나요 이분이? 정규재. 주필이었죠 주필 원래는. 네, 저희가 사실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그 동안은 뭐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이제 한 발 더 뛰었는데 되게 평가가 좋은 것 같고 그동안 말씀대로 정규재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충고도 많이 했고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탄핵도 뭐 100% 인용된다고 얘기했던 분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왜 그 구속 취소돼서 탈옥했을 때 정규재 씨의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수려해서 일독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유일하게 했던 인터뷰가 정규재와의 인터뷰였죠.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그때 그랬죠. 아. 지금 보수 방송사들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 방송 본 이후에 다들 분위기가 안 좋답니다. 아 정말 대선에서 어렵겠다. 게임 끝났구나. 그래서 아주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운됐답니다. 지리를 느끼나 보네. 아이고, 어느 회사? 특정 회사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네, 중에 언론사. 보수.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보수 채널들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쭉그 소통위원장으로 이제 종이신문 그다음에 방송 유튜브 커뮤니티 SNS 이걸 저희가 파출소에서 계속 이제 제보도 받고 발굴도 하고 이게 대응을 하잖아요.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종편이라고 얘기하는 중에는 TV조선을 빼고는 그래도 기계적 균형 MBN이나 채널A, JTBC는 뭐 뉴스가 이미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보수 극우라고 얘기하는 뭐 펜앤마이크나 그다음에 스카이 데일리 이 매일신문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기계적 균형은 맞춰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서 지금 말씀하셨다면 아마 조선일보 정도가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다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중심에 설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도 이재명 대세론이지만 이따 여론조사 잠깐 볼 건데요. 네. 대세론이지만 저는 26일 날 그 공직선거법 2심이 저는 무죄 확실해 보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기서 무죄가 아닌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에는 영향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이게 건이 이제 저는 이런 거는 계속 화제가 되고 논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는 소문내고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뭔가 지키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건 계속 소문내야 돼. HID 707 오비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이 종이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는 해요. 이 제보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은 이런 거죠.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에 어떤 짓이라도 할 거다라는 전제를 보면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규제 TV에 나가서 이제 발언한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뭐 보복이나 그러니까 왜곡된 형태의 뭔가 국정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더구나 좀 우리랑 색깔이 다른 매체를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보 내용은 저도 받았어요. 저도 특수공작부대 내에서 HID나 707 이제 이런 데서 하지 않고 민간인 중에 특수공작부대가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훨씬 더 강화된 경호 그다음에 경찰의 직접 경호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재명 대표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 중에 또 그 계엄 이런 걸 진상 규명하신 분들 특히 뭐 김민석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어제 오늘 이제 지금 걷기를 하는데 저한테 알려온 발언은 이제 좀 무도한 사람들이 뭐 트럭으로 어떻게 좀 조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왜 저 주진우 맞아, 기자도 맞아. 그런 기자도 교통사고 그런 적 하고 있어요. 그 이전을 있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된 것처럼 늘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하고 맞습니다. 또 예. 신경 쓰고 각별하게 해야 되는 이승만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막 신익기 선생, 한 민주당의 원조라고 보는데 그런 암살 분들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그런 분들 의문의 죽음 뭐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절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대통령이 없지만 트럼프는 지금 야 한국이요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4위 국가예요. 4위 국가. 트럼프가 지금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물론 저게 미국 망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물가 겁나게 올라갑니다. 주식가 겁나게 떨어져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는 아니 거야. 이게 지금 복잡한 게 뭐냐면은 볼트, 너트 같은 거에도 관세를 매겼는데 부품 중에 볼트, 너트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만 빼서 계산을 하냐? 아니면 그걸 전체로 봐야 되냐? 대혼란의 멀티버스라는 지금 난리 났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윤석열이 했다면 윤석열 탄핵 안 됐다고 봐 나는. 지지율도 올라갔겠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근데 트럼프하고 윤석열은 비교할래야 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국익을 지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게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일단 이념 성향별로 한번 숫자를 한번 볼게요. 요거 봐봐. 진보 227명, 1000명 중에 보수가 361명, 140명이 많습니다. 와. 퍼센테이지로는 14%예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딱 여론조사를 딱 보고 언론사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뭐 이재명 얼마, 뭐 김문수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인 보고 난 저게 유추가 가능하더라고 이제. 아, 한 140명쯤 많았겠구나. 해보면 딱 맞아.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자, 이재명 지금 봐봐요. 저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의미는 없고요. 재밌는 게 저렇게 다자대결해서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개를 합쳐도 현재 합쳐도 이재명 못 따라가는데 양자 대결로 다 붙여도 거의 15, 2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질의 내용이 그 질문 내용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범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떨어져 나간다. 상당히 그게? 예. 근데 정권 교체가 47, 정권 재창출 42.
그럼 이제 57, 32 대략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한 46 정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2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언론사 기자들 중에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론조사 벌 줄 모르는 사람. 네, 이게 2022년도 대선 때 MBS 여론조사가 2월 달에 MBC가 그러니까 KBS, MBC, SBS 돌아가면서 이제 MBS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14%로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0.74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14% 이긴다는 얘기는 국내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명 10% 이상으로 이기는데 0.74%로밖에 못 이겼다.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가 MBS 맞죠, 여론조사에 기인하고 있어요. 작년 4월 총선 바로 그때도 전주 그때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 높았습니다. 전 넘어가시고 그렇게 알아서 대충 알아먹으면 돼. 네. 찰떡같이 말하면 아니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엄청난 토론을 많이 했던 것이고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 이사들이 주주로서의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통과시키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았어. 네. 좋은 생각이다. 네. 주가 조작 이야기하면서도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래. 거부했어요. 그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직을 걸겠다라고 또 이상하게 또 전선이 만들어지더라고. 재밌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약간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이재명 하는 걸 반대하는. 네. 국민연금 개혁하자 그래서 받았어. 그랬더니 안 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여당입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사였었고요.